시간이 조금 짧아서 말씀으로만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좀 PPT, 오랜만에 PPT를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LED에 관련된 기사예요. 지금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용 Y옥타 OLED 양산체제라고 얘기 나왔어요. 베트남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Y옥타용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1월 15일 날 나왔던 소식이에요.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으로 전담하는 애플 라인이, 전용 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Y옥타로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쪽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베트남 공장에는 73개의 애플용 생산 라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베트남 공장에 73개의 후공정 라인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후공정 쪽이란 말이에요. 후공정 쪽인데 이게 다 바뀔 거예요. Y옥타 공정으로. 그럼 후공정에 있어서 설비 투자는 늘어나겠죠? 그럼 구조 개선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에 투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그 부분도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문제,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생산 연말까지 월 100만 대로 확대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면 26만, 5월까지 60만 대로 양산 능력 연내 4배 확충을 목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폴더블이 한 개 모델만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에 또 나와요. 2개의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모듈 라인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은 모듈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공정이에요.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거는 플렉서블 라인과 폴더블 라인은 비슷하다고 했어요. 전공정은 비슷해요. 후공정 쪽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듈 쪽을 붙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후공적인 모듈 제조 단계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맞게 부품과 소재지를 부착, 조립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이건 후공정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정 쪽에 있어서 보다도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공정 쪽보다는 후공정 쪽이 많겠죠.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 연간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1년, 22년도까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고 올해 7조 5천억, 내년도에 11조 6천억, 내년도에 11조 4천억 이렇게 해서 총 30조가 조금 넘게 될 건데요. 이건 중소형과 대형 합산인데요.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요 설비 투자 현황 및 진행을 보시게 되면 올해 20년도 플렉서블 OLED 6세대에서 후공정 쪽에 보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로 보게 된 올해 말에 30K, 올 연말에 30K 해서 30K에서 60K 진행할 거고 내년도에 60K 정도에서 총 맥스 120K에서 150K 신규 투자가 시작이 될 거예요. QD OLED는 작년 말에 발주가 됐죠. 올해 초하고 30K 들어갔을 거고 또 얘기가 나온 건 올해 4분기 때 30K 투자, 그 다음에 내년도에 30K에서 60K 투자가 될 거예요. 총 맥스 90K에서 120K의 신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추후의 과정에. Y옥타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OLED의 105K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A3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A4 있고 A5 라인 때에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마무리로는 맨 마지막에 A5는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클린룸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장비가 바로바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도 발주는 올해 3분기 정도부터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소형 OLED 패널 장비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뭐 물류 자동화 쪽 큐어링 장비, 세정 장비, 증착 장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드라이에처 부분들을 보게 되면 ICD 원익 IPS 있죠. 애셔 부분들의 ICD가 있단 말이에요. ICD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원익 IPS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얘네 시세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부분 ICD는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거고 원익 IPS 또한 올해의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고요.
그 다음에 캐논 도끼 빼고요. 그 다음에 증착 장비는 일본 거니까 빼고, 봉지 장비나 TE 부분들 빼고, 폴리머 삼성 SI 빼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Y옥타의 ICD와 원익 IPS 복합으로 되어 있죠. 요거 그래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필옵틱스 LLO 장비 부분들에서는 필옵틱스가 일단은 발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QD 쪽에 발주도 받았고, 그러면 필옵틱스 오늘 급등 나왔죠? 그 분들 포인트고,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K맥하고 HB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K맥보다는 HB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관이 이 종목 갖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그래서 짜증나서 안 봐요. 그 다음에 오븐 장비는 원익 테라세미콜인데 이거는 원익 IPS하고 합병됐기 때문에 또 원익 IPS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본딩 장비가 있을 거예요. 제이스텍, V1텍, 파인텍. V1텍이 세 번째, 파인텍이 두 번째, 제이스텍이 첫 번째예요. 베트남에 공장, 모듈 공장 70 몇 개 있다 그랬죠. 그게 제이스텍의 장비입니다. 그럼 보안 투자 제이스텍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QD 부분들에 있어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QD는 무조건 제이스텍이 다 몰아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기술을 구현하는 회사는 제이스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이스텍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D 쪽이에요. QD 쪽에 OLED 패널 장비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보면 라미네이팅 장비에서 보면 톱텍하고 제이스텍이 또 있어요. 톱텍은 이미 삼성의 특허 빼돌리는 뭐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톱텍의 관리 만무예요. 그러면 어쩌면 제이스텍이 라미네이팅 장비에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제이스텍, V1텍, 파인텍 이게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건 제이스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QD의 본딩 장비는 제이스텍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요번에 30K에서 60K까지 간다? 그럼 60K는 전부 다 제이스텍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ICD 오늘 2.58% 말씀을 드렸었죠. 올라가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000원짜리 때 사라고. 앞자리 바뀌었죠? 계속 봐야 되고요. 원익 IPS 마찬가지예요. 원익 IPS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위아래 저점. 그 다음에 필옵틱스 말씀을 드렸죠. 필옵틱스 거의 신고가 흐름들이 나고 있죠.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이스텍. 어제도 제이스텍 또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예요. 올라간 거 없어요. 그러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QD 발주 받을 거예요. 구조 개선할 거예요. 신규 폴더블 장비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삼성은 단독 밴더 잘 안 줘요. 듀얼 밴더로 줘요. 근데 제이스텍이 Y옥타라든가 애플 전용 라인이라든가 다 제이스텍이 있어요. 근데 다른 쪽에 경쟁 상태 많이 뺏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가져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QD, 구조 개선, 그 다음에 신규 설비 이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 싹 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